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과 한문 과목을 가지고 1년 동안 만나게 될 한문 교사 김상균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1학년 일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한문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학교에 오면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문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한문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중국어? 한자? 어렵다? 힘들다? 네,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쓰기 어렵다, 외국어 같다, 힘들다, 재미없다, 옛날 거다. 옛날 건데 우리가 지금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걱정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문을 아직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력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문은 어렵는 한문이 아니라요. 간단하고 상식에 해당하는 한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재밌게 잘 준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을 왜 지금 잘 쓰지 않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유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한문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문이 뭘까요? 여러분은 한문이 익숙한가요? 한자가 익숙한가요? 그렇죠. 한자가 익숙하죠. 근데 우리는 한문을 배우죠. 한자와 한문의 차이를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은 우리나라의 기록 언어였어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죠. 그래서 중국의 언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라 시대쯤이에요.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문은 계속 사용돼요. 한글이 생겼다고 해서 한글이 더 많이 쓰지 않고요. 실제로 기록은 한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500년 이상 기록 언어로 사용되어서요. 단순히 빌려와서 쓴 그 이상의 언어의 가치를 지닙니다. 중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어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견해를 잘 섞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자와 한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자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글자를 말합니다. 한자 할 때 자가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를 의미하고요. 하나, 일, 해, 일 같이 하나의 글자를 한자라고 하고요. 이게 한자가 모여서 두 글자 이상 되고요. 그 두 글자 이상이 문장을 이룰 때 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할 때 문은 문장인 거죠. 그래서 1 밑에 예시에 보면은 두 글자 한자와 한자가 더해져 있죠. 앞에는 해일, 두 번째는 나갈 출인데요. 일출이라고 읽고 해가 뜨다라고 합니다. 문장이 되죠.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한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은 한자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한자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은 큰 개념이죠. 그래서 한문은 한자, 단어, 문장, 시, 소설, 수필, 철학, 문화 등을 포함한 하나의 언어고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하늘천따지 이렇게 한자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한자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운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익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도 배우고요. 소설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해당하는 한자에 배울 거고요. 어려운 한자 선생님이 많이 제외하고 쉬운 거 위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문을 왜 배울까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의 60% 가까이 되는 단어가 한자어고요. 고유어도 20% 후반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2배 정도 더 많죠.
고유어는 감각적이고 익히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자어는 좀 개념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좀 단어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어는 한자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개념적이다, 철학적이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익혔을 때 논리적인 사고를 펼치기 쉽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음이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자어는 큰 도움을 줍니다.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안중근 의사의 수많은 명언들, 수많은 고전소설,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예시를 표현한 훈민정음 해례본 역시도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기록 유산들에는 우리나라만의 문화와 정신이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식들,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큰 역할이겠죠. 한자 문화권의 이해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을 포함하는 한자를 사용한 나라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영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를 진출할 때 한자를 안다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5년 전에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가게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일본어를 정말 모르는데 자유여행을 갔어요. 한자 때문에 많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적혀 있냐면 오른쪽에 점내 금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면 흡연은 지하 1층 계단 흡연소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일본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한자를 조합해서 의미를 유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자와 일본에 쓰고 있는 한자가 동일하다는 거겠죠. 물론 다른 체도 많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요. 왼쪽에 보면 일본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밑에 보면 모집 중이라 돼 있어요. 그럼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왠지 알바생 같죠. 오른쪽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력서는 필요 없습니다. 주 2, 3일도 가능합니다. 고등학생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하느라 힘드니까 잠깐 멈추고 네이버에 SNL 예절남매 검색하면 TVN에서 하는 5분짜리 영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잘 보고 왔나요? 그래서 한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만들었죠. 이렇게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 만들기도 하고요. 공익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가게 간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익 광고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벨트, 안전과 관련된 몸 신자를 활용해서 이제 공익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집가짜를 활용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흡연이라는 공익 광고를 만들었네요. 진학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혹시 한문 선생님 꿈꾸는 친구가 있나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한자 문화권과 관련된 곳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은 반드시 한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역사학자, 고고학자, 특히 한의사는 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요. 대학교 갈 때도 아마 반드시 볼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대학교에서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대신에 제2외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한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보는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탐, 과탐에 자신이 없고 한문에 자신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진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 한문이란 그다음에 한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요? 다음 시간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가 1학기 동안에 무엇을 배울지, 두 번째로는 한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세 번째로는 한자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로는 한자를 쓰는, 선생님 좀 잘못했네요. 한자를 쓰는 방법이 아니고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직접 쓰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첫 한문 수업이었는데 직접 보고 여러분들과 수업하면 참 좋겠습니다.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얼른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